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야, 1화, 2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똥 얘기하던 생각이 난다. 1화. 민수효과. 민수효과. 민수효과 생각납니다. 라디오로 하던 민수효과. 잠시 고민했었어, 내가. 왜요? 다른 똥 얘기 없나?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없었던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똥 아니어도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민수효과를. 네, 아무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는 그래서 이제 왜 카페를 이상하게 됐는지. 아까가 아니라 전회에서. 아, 네, 전회.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없어요. 1월 3일이야, 지금. 아, 1월 3일입니까? 네. 이렇게 가다가 금방 늙어줄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 네, 저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예,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지난해는 이제 왜 카페를 옮기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네. 얘기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해주셨고, 그럼 이제 새 출발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새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하려고요. 네. 네? 아, 네, 하죠. 네. 하세요? 마음골프학교를 시작하고서 뭐 어느 한 해 마음이 편한 날이 별로 없긴 했는데 2016년은 진짜 괴로웠어요. 되게 괴로웠어요. 바쁘고 힘드셨죠? 하여튼 이제 이걸 학교를 좀 분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분리해서 과연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분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래서 학교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학교도 좀 학생들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분리는 하는데 그 모양새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사실은 뭐 외부에 투자도 받고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외형도 좀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약간 그 좀 뭐랄까 육체적으로 좀 오버한 측면도 있고 레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골프학교 10년을 돌아보면 학교가 잘 된다는 것은 제가 죽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뭐 강의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막 8개, 10개 제일 많이 했을 땐 14개 강의까지 했던 것 같아요. 2시간 풀로. 한 번 하시면 2시간씩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한 기술을 끝내고 나면 제가 막 뻗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에 비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구나.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분리를 해서 어떤 전망을 가질까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은 몸은 뭐 굉장히 고달프도록 바쁜데 야 이게 뭐 방법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시리아 좌절에 빠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했잖아요, 제가. 마음골프학교 10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몇몇 가까운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골프를 10년을 꼬박 가리키고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레슨을 막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금방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 저한테 레슨을 받는 분한테는 뭐 얼렁뚱땅 뭐 넘어가긴 했지만 어떤 분은 심지어 저한테 아니 선생님 왜 화를 내세요? 옛날에 초창기에 내가 지금 이름도 안 잊어먹는다. 박응식이라고 1기인가 2기 정도 되는 친구인데 엄청 몸치해요. 이 중에 누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 존모 씨, 뭐 비슷하지 않나요? 폼은 존모 씨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붙들고 이제 막 씨름을 하고 이제 막 이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둘이서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지, 공감도. 그래가지고 둘이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걔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선생님 그러시다 성격 버리시겠어요. 그런데도 가리키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굉장히 하여간 제 나이에 비해 어쨌든 굉장히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잘 가르치는 쪽으로 또 남들도 나처럼 가르치는 쪽으로 머리도 돌아가고 생각도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 밑에서 일하던 이제 다른 프로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내면에서 우러나서 막 재밌어가지고 막 또 안 되다 막 씨름하다가 뭔가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희열이 느껴지고 막 그러지 못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잘 짜증도 나고 야단도 많이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내가 짜증을 내고 이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물음에 가서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전에 팟캐스트 같은 데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골프의 대중화라고 하는 어떤 대의명분 같은 게 저를 설득할 대의명분이 없었다면 제가 골프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이제 골프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왕창 말아먹고 집안에 이제 숟가락 하나 남아있을 상태에서 다시 어쨌든 생계형 레슨을 어쨌든 하게 되고 그랬는데 뭘 하고 살아가지라고 할 때 이제 스크린 골프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치는 탤런트와 또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만나면 내가 그토록 어쨌든 소중하게 생각했던 골프라는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우리 애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근데 내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한 5,000명 정도를 가리키고 또 이것도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는 앞으로 5년 더 해봐야 10년에 5,000명 했으니까 앞으로 5년 더 하면 2,000명 정도 더 가르칠 수 있겠죠. 이게 내가 꿈꾸던 세상인가. 그래서 사실은 한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되면서는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만해야 되겠다. 골프 자체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 짓고 살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거제도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맨날 우리 어머니가 깎으라고 와서 절이나 지켜라 이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고민까지 이르렀었는데 하여튼 회사를 분리해내야 된다는 생각, 그 절박함 또 이게 도대체 뭐가 길이 있느냐. 근데 그 벼랑 끝에 서니까 뭔가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뭘 하려고 했던가. 내가 꿈꾸는 게 뭔가. 어디 답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정말 내가 제대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빌드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립한다면 무엇이 문제였고 새롭게 도전한다면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도전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동안에 해왔던 마음 골프라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때까지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왔던 마음 골프 학교라는 걸 내려놓자고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 물론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이게 사업적인 모습으로 되려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와 노력이 드는 거겠죠. 근데 이제 큰 방향은 제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 누군가 초보자가 글을 하나 올려요. 그럼 막 댓글이 막 50개씩 막 달린다는 거죠. 거기다 뭐 그 속에서 또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카페에서는 자연스러운,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거기에 이제 막 초보자가 뭐가 안 돼요, 뭐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올라오면 막 댓글이 엄청 달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욕구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한다, 게임을 한다,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 이러면 다 배우고 가르치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져 왔잖아요. 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또 공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어떤 배우는 즐거움, 또 가르치는 즐거움, 누군가를, 그런 즐거움 속에 인간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존의 눈물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하여간 그 원시 부족적인 어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요. 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예. 막 배우고 재밌어하고 깔깔거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보면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은 서열이 잘 안 정해져요. 가르쳐주고 싶은데도. 그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뭘 좀 깨닫고 아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그럼 뭐 쟤는 뭐 나보다 얼마나 더 잘한다고 저런 걸 가르치려고 들지? 굉장히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운동에 이르러서는 그 서열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죠. 이제 예. 딱 보면 알죠. 하수. 예. 그러니까 치는 것만 딱 봐도 쟤는 하수. 스코어 봐도 하수. 그러니까 서열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구 같은 거는 좀 덜하죠. 그건 그냥 단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유독 골프에 이르러서는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 백타 치는 사람이 막 백치타 치는 사람을 가르치고, 시작한 지 막 한 달도 안 되는 사람이 갓 시작한 사람을 가르치고 들고, 그런 게 왜 어디 가면 왜 그 골프 연습장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프로 아니면 레슨 하지 마시오 뭐 이런 그렇죠. 거 써놨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그렇게 써놓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 골프를 해보면 막 아침에 와서 보면 사람 많이 없을 때 보면 막 내가 보기에는 중환자가 중환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이 막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이게 골프에 이르러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어떤 것이더라.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좀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이제 제가 이 생각의 반전을 가지게 된 하나의 단초였던 것 같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어떻게 담아내. 그래서 막 기존에 나와 있는 앱들을 막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골프 아니어도 세상에 다양한 앱들을 막 이렇게 뒤져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습, 그러니까 함께 어떤 배우고 가르치는 걸 공유하는 어떤 학습, 이런 게 없을까? 유사한 게 없을까?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걸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강의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테드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 네. 그죠? 유명한 강의, 막 자기 재능 기부해가지고 자기가 강의하고 그걸 막 세상에 수많은 사람. 일방향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제자는 또 누군가의 선생일 수 있고, 이 선생은 또 누군가의 제자일 수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막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관계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또 이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관계들.
아까 검심님이 오셔서 둘이서 이제 그 제 방에서 이제 담화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한 70대 정도 치는데, 근데 한 100타나 뭐 120타 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예.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선문답 같은 답이 나가는 거야. 그렇죠. 너무 멀리 있는 그냥 빈승이 열심히 해. 뭐라고 해줄 얘기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일로 보면 이제 나라라가 서팀장을 가리키잖아요. 야,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예요? 아니 얘는 얘를 싸부라 그래요. 진짜예요? 싸부님 그러고 키도 이만한 잘못 애가. 고르셨는데? 근데 그 결과 물론 이제 메인 사부가 나라라고 사부가 에헤라예요. 라들이 가리키나 봐. 그러네. 라들이 가리키나 봐.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성과는 뭐냐면 서 팀장이 6언더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신 거예요? 아무리 스크린이지만 6언더가 쉬운가요? 아니 9단 해봤지. 저도 라베가 6언더인데 스크린에서. 오, 동급이네. 제가 라베가 1, 2 한번 하시죠. 1, 2 한번 하시죠. 1, 2. 구력이 얼마 차이 나는 거야? 구력은 의미 없어. 근데 둘이서 내가 보면 둘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궁시렁 하면서 뭘 열심히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 가리켜. 뭐라고 이럴 때 이러고 이렇게 막 가리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은 꼭 이 사람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려운 점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보다 조금 앞서 있는 어떤 사람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또 그 사람 아픈 심정을 알아서. 왜냐면 저는 있잖아요. 100타를 거쳐온 지가 아득하잖아요. 거의 3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다른 일반적인 프로들에 비해서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어떤 과정을 제가 밟아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아마추어들의 심정을 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10년 레슨을 지탱해 준 하나의 에너지였던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서 팀장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 딱 어떤 대답 답을 하면 대충 해. 그 다음에 극이야. 그런 대답이.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줘도 네 몸으로 움직여서 너 스스로 깨닫는 것만한 깨달음이 없을 거라는 거의 도 닦는 것 같은. 네, 너무 멀리 있는 이 대답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좋은 선생으로서 여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라 선생님도 괜찮네요. 조금 더 잘 치는.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 더. 조금 잘 치는. 잘 고르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앱을 뒤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 혹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는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남미에 이제 해방운동을 하던 그런 소위 이제 운동권 좌파 교육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배우면서 가르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과 학생이라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선생이고 서로 학생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당시에 굉장히 그 어떤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교육학자인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책을 공부하고 이제 막 할 때 저도 수유리에서 이제 야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가리키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파울로 프레이리의 생각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그랬던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반 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의 이제 자본주의적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발전을 뭐라고 그 사람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르침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분석해요. 의료도 마찬가지죠. 의료도 이제 어떤 전문적 기술의 독점.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고 거기 전문적인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고 그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거죠, 이게. 의료 행위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딱 그렇잖아요.
의대 나와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 그렇지 않고 그 라이선스를 못 따고 의료행위를 하면 사이비 돌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면 전문가, 변호사.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사실은, 고시촌에서 연락 공부하다 사실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도는 분들이 하면 훨씬 더 법률적으로 전문가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면 로커, 브로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걸 독점하고 어떤 사회 지배적 어떤 구조를 같이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교사 아닌 자, 뭐 프로도 뭐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 아니면 야매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불과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게 미신이다, 뭐 불법 의료행위다 하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의 대부분은 다 자체 해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그 다음에 배움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동네에서 그냥 좀 많이 하는 할아버지가 서당을 차려가지고 그냥 가르치시고 뭐 이런 속에서 자체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그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세계. 그러니까 상식적인 세계 예를 들어서 골프는 프로가 가르쳐야 돼.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법률적인 뭐만 해야 돼. 뭐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 그게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고 어떤 자본주의적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배움과 가르침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골프에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제가 이제 골프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또 뭐 자기 합리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또 다른 10년을 이 골프와 더불어 살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핑계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골프를 들여다보니까 골프만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에 좋은 소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축구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 경기고. 그 다음에 개인 경기라고 하는 배드민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골프라는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개인 운동이라고 하는 특성, 그 다음에 아주 손쉽게 서열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속에서의 어떤 배움과 가르침의 어떤 연쇄가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다시 카페를 들여다보니까 이미 우리의 카페 속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저만 못 본 거고 제가 주의 깊게 못 본 거고 마음골프학교라고 하는 구조는 그러니까 늘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마음골프학교하고 이제 카페하고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마음골프학교의 어떤 주류적인 흐름은 카페에 와 있지 않아요. 뭔가 어색해. 그리고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여긴 정규학교로 나온 사람들이고 카페에서 노는 사람들은 검정고시 출신이다. 뭐 이러고 이제 어울려 놀아요. 근데 어울려 노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뭐 부인을 소개해서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마음골프학교 졸업생이 5,000명 정도 되는데 카페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 200명? 그만큼 안 될걸요? 그 차이는 전 이런 거라고 봐요. 여기서는 카페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돕는 어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도 막 물론 이제 뭐 초보자들하고 너무 라운드를 시키고 섞어 놓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뭐 노는 분들이 계시죠. 싱글즈 모임이라고. 좀 잘 치는 사람들끼리 좀 쳐보자. 그런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골퍼니 원래라든지, 빈소유라든지 또 뭐 여러 어떤 모임들에 보면, 기꺼이 초보자들을 끌어안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애써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게 뭐 어떤 페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골프학교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 이렇게 저라고 이런 거죠.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고 이런 어떤 일방적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문화다. 이거는 어쨌든 가르침이 독점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화인 것이고 학생들은 다 저만 쳐다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아닌 선생이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가르치는 것과 다른 선생님 가르치는 것이 좀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뭐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쪽.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골프의 미래를 내가 그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해갈 골프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쪽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